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압도적인 파괴를 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거세게 반격하면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2% 떨어지면서 5,0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하락률입니다. 이틀 동안 1,100포인트, 18%가 급락하며 시가총액 81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도 빠르게 올라서 서울은 리터당 1,800원을 넘겼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서 앞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 내에 2천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친이란 세력의 거점 레바논을 공격하며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하루에만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돈의 전쟁.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반격을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척이 넘는 선박을 불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핵시설 민자데해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전역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한 공습도 이어졌습니다. 전선은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의 핵심 근거지 레바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접한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는 지상군이 투입됐습니다. מטוסי קרב תקפו בלב טהרן את דאוד עלי זאדה, בכיר בכוח קודס ומפקד גיס לבנון. הוא ניסה לתקוף את ישראל מאדמת לבנון, ואנחנו תקפנו וחיסלנו אותו על אדמת איראן.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를 투입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재까지 이란 내 2천여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미군이 작전을 개시한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약 7억 7,900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 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 운용에 3억 4천만 달러가 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략자산을 총동원한 공세에도 이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카타르 등지의 미군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도 타격받았고 두바이 미국 영사관 역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란 측은 이 일대에서 유조선 최소 10여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압도적인 파괴를 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황을 보면 이란의 저항이 미국의 예상보다 거셉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가연 특파원, 미국 전쟁부가 브리핑한 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브리핑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압도적 파괴를 가하고 있다는 과시였습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역사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란 방공망의 완전 무력화를 자신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In a few days, in under a week, the two most powerful air forces in the world will have complete control of Iranian skies, uncontested airspace. 구체적인 전과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제거했고 인도양에서는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지도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황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황 자체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이란의 반격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작전 개시 다음 날 이란 정보 당국이 미 CIA에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전투 성과 발표와 협상설 보도 그리고 이란의 강경 부인이 뒤섞이면서 전황을 둘러싼 정부전과 심리전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측의 강경한 메시지를 보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를 닫아버린 채 맞붙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앙심을 품고 협상장을 폭격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물밑 대화 요청 보도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일축했습니다. 미 전쟁부도 이번 작전이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도권을 과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You can say 4 weeks, but it could be 6, it could be 8, it could be 3. Ultimately, we set the pace and the tempo. 미국의 장담과 달리 이란의 저항이 거센 만큼 전쟁부가 언급한 8주라는 시간은 오히려 이번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폭탄을 거의 무제한으로 비축하고 있다며 이란을 더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뒤를 이을 다음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숨진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인물이란 평가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미국 전쟁부가 이란 공습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이 무제한으로 준비돼 있다며 공격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We will be using 500-pound, 1,000-pound, and 2,000-pound GPS and laser-guided precision gravity bombs, of which we have a nearly unlimited stockpile. 이란의 군사 역량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ran's capabilities are evaporating by the hour, while American strength grows fiercer, smarter, and utterly dominant. 이란 지도부를 향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Every minute of every day until we decide it's over. Death and destruction from the sky, all day long. 하지만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번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만큼 미국을 향한 보복 기조는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은 검은 화요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엔 코스피가 12% 떨어지며 5,00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 하락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5% 넘게 급락하며 이틀 연속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하락폭이 8% 이상으로 커지면서 20분간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작동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돌아섰지만 이번엔 기관 투자자가 대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한때 5,050선까지 밀렸다가 12.06% 내린 5,093.54로 장을 마쳤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12.02%를 넘어서는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만에 1,150포인트 떨어졌고 시가총액 또한 약 81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상위 10개 종목 모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4% 급락해 978.44에 마감했습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매도 폭탄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주식이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본전 회수를 위해 강제로 팔아치운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가가 어제 포함해서 한 20% 정도가 빠진 상황인데 좀 자연스럽게 이제 반대 매매가 기계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낙폭을 키운 요인이 아닌가 좀.
B2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2조 6,69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증시가 폭락하자 대형 증권사들은 잇따라 주식 투자자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 융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내 휘발유 값도 빠르게 올랐는데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서울은 리터당 1,800원이 넘습니다. 2, 3주 뒤에나 반영되던 국제 유가를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건 아닌지 정부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채우러 온 은승희 씨는 주유기 가격 표시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7, 8만 원 할 것도 지금 1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100원씩 갑자기 오를 거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동네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가는 사흘 사이 100원 가까이 올라 1,843원을 기록했습니다. 2달 반 만에 1,800원을 넘은 겁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1,800원에 근접했고 경유 평균가도 1,728원을 넘겨 하루 사이 6%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정유업계는 보통 장기 계약으로 원유를 확보하지만 전례 없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 불안이 치솟자 급하게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원유를 확보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국제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를 잡는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가소유가 발생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하지만 정유업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가 유독 빠른 거죠. 아주 선제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올려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국제 유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6.97달러로 이란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1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대로면 앞으로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 심리를 틈탄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유사 등과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여당도 재계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습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합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비롯해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재계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업계 민원을 청취합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SK, 현대차, GS칼텍스 등 수출, 에너지 기업이 참석합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머물던 한국인 90명은 지난 3일 현지 공간 도움 등으로 각각 인근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과 아울러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파견하는 조치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 여행객들의 귀국도 관건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고객은 54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현지 시간 4일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한 하나투어 고객 40여 명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모두투어도 경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귀국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취재진도 사이렌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right, now we hear the sirens. So here's what we're going to do, everyone. Sirens, and you saw that interceptor. It didn't intercept anything, but we have things coming in, so we are going to just unmic. Dan, why don't you take your mic off? and then go downstairs? Yep, I'm going to show you exactly where we go. All right? That's pretty We do dramatic. need to move pretty quickly. 현재 시간 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방송하던 CNN 진행자 곧바로 마이크를 떼고 지하실로 향합니다. We don't know, but this is the Iranian regime's survival strategy. Mobilize as much terror as you can to distract the world's attention away from the Iranian front itself. 지역 주민들에게 공습과 대피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We're sheltering here in the basement of our hotel. You can see a lot of people here. Some obviously are from the hotel. Others are just coming in off of the street, as you can tell sort of by the way people are dressed.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이란의 공습을 받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으로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관광 도시 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 내부도 분열하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마가가 공개적인 배신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Iran, keep in mind, Tucker Carlson is a prominent supporter of Donald Trump, spoke at his convention, was at the White House as recently as last week, and Tucker Carlson told me it is absolutely disgusting and evil.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미국이 말려든 거라며 이 공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But clearly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benefit from staying longer in Iran. I support the president. I voted for the president. I campaigned for the president, as you know. But that doesn't mean, and being a conservative or being a Trump supporter or being part of MAGA does not mean you have to accept another Middle East war without questions.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 지지자 내부의 세대 갈등에도 주목했습니다. And this is a war that is being driven, frankly, by an older generation that has lost. Hang on, take a deep breath. When you say out of control. And I do think it matters politically that he was the No More Endless Wars candidate in 2016 and 2024, particularly, and this looks like an open betrayal of the bas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곧 마가라면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지층마저 갈라지고 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대표들이 앞다퉈서 햄버거를 먹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쏘아 올린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All right, the moment of truth. 지난달 맥도날드 CEO가 새 메뉴를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거대한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무는 듯 했는데 한 입이 생각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영상엔 왜 제대로 먹지도 못하냐며 조롱하는 댓글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유행하면서요, 경쟁 브랜드에는 기회가 됐습니다. 버거킹은 와퍼를 크게 베어 무는 영상을 올렸고 웬디스의 CEO 역시 두 입 먹을 가치가 있는 햄버거라며 먹방 영상으로 대응했습니다. That's a burger. 규모가 작은 햄버거 회사들도 이 버거 전쟁을 기회로 삼으려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또 어떤 대표가 직접 나서 홍보를 하게 될까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업무를 해내고 사람의 감정까지 읽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MWC가 열리고 있는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입니다. 올해의 핵심 주제는 AI의 지능화 시대인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다 연결해 더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관람객의 관심은 예년보다 훨씬 큽니다. I mean, the whole area is really interesting. I mean, you use it for searching, you use it for testing, you use it for everywhere. You have service desks and so on. Korea or the Asian companies, what are they showing? 특히 우리 통신사들은 AI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더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LG U+의 AI 비서를 탑재한 로봇이 남편과 아내의 통화 맥락을 파악해 알아서 캐리어를 꺼내 출장 준비를 합니다. 네,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목소리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화면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주인공을 기술에서 사람으로 좀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새로운 음성의 기술을 가지고 대화 자체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부터 언어 모델,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풀스택 AI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또 현실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디지털 트윈이라는 시스템에 옮긴 뒤 AI로 공간 배치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 가장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AI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서부터 에이전트 영역까지 풀스택으로 연구와 기술력을 좀 축적을 해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AI 3강에 될 수 있는 정예 멤버로서의 지원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T도 연결성, 신뢰성, 지능성을 내건 6G 청사진을 내놓는 동시에 기업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AI 운영체제 에이전트 패브릭을 선보였습니다. 척하면 착하는 눈치 빠른 AI 수행비서로 식당에서 음식만 나르던 로봇이 아니라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앞치마 등을 알아서 가져다주는 로봇도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JTBC 이지은입니다. 국세청이 세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담은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60대 미래혁신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 대도약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2도, 대전이 1도, 서울 2도 등으로 다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